링컨의 에비에이터입니다. 먼저 휠 베이스는 22인치로 현재 SUV 중에 가장 큰 휠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안전운전하세요.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. 후불 카드입니다. 먼저 좀 특이한 점을 보면 그 문을 열 때 대부분의 차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여는 것에 반해서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.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, 네, 이런 식입니다. 그리고 또 링컨만의 좀 마음에 드는 점 중 하나는 이런 경고음 같은 것도 일일이 그 오케스트라를 이용해서 녹음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요. 에비에이터 블랙 라벨만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에비에이터 안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가죽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소위 말하는 레자 같은 가죽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가죽으로 보이고요. 뿐만 아니라 이제 안에 그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버튼 같은 것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런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에비에이터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. 다른 차에도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건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지만, 버튼이 이제 앞쪽에 이제 터치식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은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. 제 생각에는 앞쪽에서 예를 들어서 라인 센터링을 하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누를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지만, 운전 중에 뭐 실수로 이 버튼들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뒤에 버튼식으로 들어간 것은 뭐 안전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또 링컨만의 또 장점이기도 한데요.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 조절 시스템들을 UI 안에 넣어서 이 스크린 안에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, 뭐 조명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의 조명이 나오고 있는데 뭐 파란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뭐 노란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파란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야간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차 바깥으로도 비치는 색깔이 반영이 됩니다. 그래서 또한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이제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마사지 기능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점도 좋은데요. 지금 이제 이게 왜 마사지가 안 눌려지냐면 지금 조수석에 사람이 안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사지 기능을 넣어서 뭐 원하는 거를 이제 해볼 수 있겠죠. 근데 생각보다 그 강도가 세기 때문에 마사지는 뭐 굉장히 굉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점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 내비게이션인데요. 그 대부분의 이제 외제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죠. 예를 들어서 저희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티맵 같은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 굉장히 힘든데, 링컨 이 싱크 안에는 티맵도 있습니다. 그래서
티맵을 내비게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이제 핫스팟이나 아니면 포켓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되는 점은 있지만, 저같이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뭐 티맵을 바로 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. 또 그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뭐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실제로 뭐 어플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위쪽을 보면 그 선루프를 열 수 있는 이제 버튼이 있는데, 이제 에비에이터 브랭 라벨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넓고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엄청나게 넓게 선루프가 작동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. 이게 이제 다시 닫기를 누르면 닫히게 됩니다. 후진을 할 때 2차원의 좀 특이한 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요즘 이제 대부분의 고급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진 주차를 할 때 또는 후진을 할 때 그 사이드 미러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옆 라인에 있는 차를 주로 볼 수 있게 돼 있다면, 그래서 이렇게 후진 버튼을 넣으면 대부분의 고급차들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죠. 근데 에비에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근데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내려가지 않는데, 그럼 안 되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 R로 놓은 상태에서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의 사이드 미러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주차 라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는 내려가지 않는데, 만약에 또 반대쪽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반대쪽 사이드 미러를 만지면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설정을 해놓은 이유는, 뭐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, 이제 후진을 할 때 대부분 뭐 항상 주차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, 뭐 뒤로 후진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때마다 뭐 주차 라인을 보이도록 사이드 미러가 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 에비에이터의 이제 360도 그 서라운드 뷰 카메라인데요. 이제 이건 벤츠에도 들어있는 그런 시스템이죠. 저도 벤츠의 서라운드 뷰를 경험을 해봤을 때 서라운드 뷰의 어떤 그런 실용성 자체는 링컨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훨씬 더 실용적이어서 어떤 좁은 길을 가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되고요. 더군다나 이제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게 꽤 도움이 됩니다. 뭐 자주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액티브 주차 보조라고 해서 이제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공간을 지정을 해주면 그 공간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. 이렇게 한 다음에 깜빡이를 집어넣으면 내가 어느 쪽에 공간을 넣을 것인지를 지정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. 지금은 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반응은 하지 않고요. 지금부터는 그 에비에이터를 주행해 보면서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볼 겁니다. 근데 아까 설명은 한 적은 있지만,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가 살짝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어지러울 정도로 좀 뒤에 있는 사물이 왜곡된 거울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운전할 때 처음엔 좀 당황스럽고, 이 차체 크기에 비해서 사이드 미러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제 손바닥보다 좀 작은 수준이죠. 그래서 이제 에비에이터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 애초에 관광 미러를 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
순정파이기 때문에 뭐 일단 타보자 하는 주의였는데, 확실히 뭐 이전 차에 비해서 그 사이드 미러가 좀 작다는 느낌은 들긴 듭니다.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 에비에이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점이 바로 연비인데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.6 정도 나오고 있네요. 제가 이전에 몰았던 그 맥스 크루즈 같은 경우는 뭐 복합 연비가 최소 13km 정도 나왔으니까 뭐 거의 한 40% 정도 덜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.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뭐 많이 나오면 10, 시내에서는 정말 안 나오면 뭐 5에서 7 정도 나오니까 뭐 이전에 타던 차에 비해서 뭐 기름값은 뭐 2배 정도 휘발유니까 좀 더 틀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연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장거리 주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연비가 이렇게 안 좋음에도 제가 이 차를 굉장히 만족하는 이유는 그만큼 너무나 큰 장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일단 주행할 때 웬만한 세단보다 놀라울 정도로 정숙성과 또 조용함을 보여주는, 또 차분함을 보여주는 차고요. 그럼에도 이 차는 세단이 아니라 SUV라는 점이고, 또 차가 크고 또 높이가 높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SUV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시야가 좀 좋고요. 또 운전자에게 굉장히 프렌들리한 자동차여서 운전을 할 때 피로감이 굉장히 적습니다. 뭐 여러모로. 네, 그래서 뭐 운전 보조 시스템도 뭐 링컨의 운전 보조 시스템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뭐 고속 주행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, 또 안정성도 뭐 이미 많이 증명받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